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해 들어온 태수가 밥상을 엎어버렸다. 정숙이 놀라 밥그릇을 주워 담으려 하자 태수가 거칠게 정숙의 팔을 잡아챘다. 너 같은 여자가 나 없었으면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먹었겠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태수는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그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도윤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숙은 아들에게 애써 미소 지으며 괜찮아. 엄마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윤의 방 서랍 속 군용 모자와 군번줄이 달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왔습니다. 퇴직 후 시골집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김정숙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된장국 끓는 소리와 계란 부치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단아함이 남아있었지만 눈가의 주름과 손등의 검버스름한 반점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살아온 이 집은 정숙에게 있어 추억과 아픔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던 시절, 매일 밤 적막한 정적 속에서 울던 날들이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태수와 재혼을 결정했던 것은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니 예상과는 다른 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침 먹어요. 정숙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자 박태수가 잠옷 바람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태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술을 마신 흔적이 역력했죠. 붉은 눈동자와 부어오른 뺨, 그리고 입에서 나는 알코올 냄새가 아침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거의 매일 밤 동네 술집을 전전하며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태수는 결혼 전만 해도 정중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숙에게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함께 산책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결혼 후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정숙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대하기 일쑤였죠.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져만 갔습니다. 도윤이는 아직 안 일어났나? 태수가 투덜거리며 물었습니다. 마침 방에서 나온 김도윤이 말없이 식탁 한편에 자리를 잡았죠. 4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곧은 어깨와 단정한 자세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군인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이 집에서 이방인처럼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20대 초반부터 군에 입대해 헌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빠르게 진급했고 결국 헌병대장까지 오른 엘리트 군인이었죠. 동료들과 부하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고 상급자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우수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갑작스럽게 전역을 결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숙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는 것을 어머니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혼자 마당을 서성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숙은 도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밥그릇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아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기색도 섞여 있었죠. 마치 이 평온한 아침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언제나 두 남자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들며 도윤을 훑어보더니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집에 얹혀 살면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도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숟가락으로 된장국만 조용히 떠먹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의 이런 침묵은 태수에게 더욱 큰 자극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의 이런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집에 돌아온 이후 줄곧 그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말들을 일삼았죠.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불청객을 대하는 것 같은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런 태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맞서기에는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큰 충돌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정숙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중재하려 했지만 태수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엄마 등골이나 빼먹고. 도윤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이 눈에 띄었죠. 정숙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참고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정숙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마다 속이 쓰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태수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도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매몰차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들은 집안일도 도와주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태수는 그런 모습들은 보지 못하는 걸까요? 아침 식사는 이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태수의 날카로운 시선과 도윤의 침묵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게 부엌을 비추고 있었지만 식탁 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죠. 이런 아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숙은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방 서랍 속에는 아직도 군 복무 시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깃발 달린 군용 모자와 낡은 군번줄, 그리고 헌병대장 시절의 계급장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도윤은 그 물건들을 꺼내보며 과거를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아침 풍경처럼 보였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윤의 침묵 뒤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평온한 일상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었죠. 정숙도 태수도 그리고 도윤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불안한 평형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태수의 술주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정숙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도윤은 여전히 말없이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태수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밤이면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태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술 냄새가 현관까지 풍겨왔죠.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태수의 발걸음 소리가 평소와 달리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붉어져 있었고 눈빛도 흐릿했죠. 여보, 많이 드셨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태수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식탁을 향해 다가가더니 정숙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저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딴 게 밥이야? 태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며 태수를 바라보았죠.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다시 해드릴게요. 정숙이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수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눈에는 이성을 찾아볼 수 없었죠. 갑자기 태수가 식탁을 향해 팔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밥그릇과 반찬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밥알과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도윤은 책에서 시선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태수는 오히려 더욱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 집에서 내가 뭔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아? 정숙이 황급히 바닥에 쏟아진 밥그릇을 주워 담으려고 몸을 굽혔을 때 태수가 거칠게 정숙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손 놔요. 정숙이 아픔에 소리쳤지만 태수의 소나기는 더욱 세게 조여왔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나 없었으면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먹었겠냐? 태수의 목소리는 욕설과 모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팔목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인지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여보,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정숙의 애원을 무시하고 더욱 거칠게 팔을 비틀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죠. 그 순간 거실에서 지켜보고 있던 도윤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태수와 정숙은 그 소리에 잠시 멈춰섰고 도윤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눈빛만이 태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도윤아. 정숙이 아들을 부르며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정숙의 말을 듣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 말 들어. 괜찮다잖아. 태수는 정숙의 팔을 놓아주었지만 그 대신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정숙이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히자 도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벽에 기대어 서서 어깨를 문지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도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태수는 만족한 듯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도윤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저기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도 참 볼만하네.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도윤의 반응을 보며 더욱 도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잠든 후 도윤은 혼자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그 안에 고이 모셔진 물건들을 바라보았죠. 깃발 달린 군용 모자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낡은 군번줄은 여전히 그때의 무게감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헌병대장 시절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신의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참을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밤의 일은 그 균형점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정숙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도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난밤의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태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목에 남은 멍자국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조금씩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태수의 폭언과 폭행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정숙을 다그쳤고 때로는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상황을 친구들에게조차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웃들이 집안 사정을 물어볼 때마다 정숙은 이렇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억지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정숙은 동네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 나갔습니다. 각종 서류를 처리하고 나서 돌아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였죠. 정숙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태수가 중년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태수는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태수의 행동은 명백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피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태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태수의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 평소와 다른 기분 좋은 표정, 그리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까지. 정숙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네 이웃 중 하나인 김씨 아주머니가
정숙을 조심스럽게 불러 세웠거든요. 정숙이네,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김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이런 말하기가 좀 그런데 김씨 아주머니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 집 새아저씨 말이야. 술버릇만 고약한 게 아니래.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여자하고 자주 만난다는 소문도 있고 예전에 빚 문제로 난리도 많았다지.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숙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리고 말이야. 아주머니가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전 부인하고도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혼했다는 얘기도 있어. 그때도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바람까지 피웠다더라고.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결정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삶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한 결혼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도윤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미안했죠. 그날 밤 정숙은 용기를 내어 태수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여보, 오늘 주민센터에서 봤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뭘 봤다는 거야? 다른 여자분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웃에서 들은 이야기도 있어요. 정숙이 더욱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죠. 누가 무슨 헛소리를 했어? 태수의 목소리에 화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라면요? 정숙이 처음으로 태수에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빈 이야기도 사실이고 전 부인분과의 일도 사실인 거죠? 정숙의 질문은 태수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태수는 분노를 터뜨리며 정숙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감히 나를 의심해? 누가 널 걷어줬는데?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눈빛도 험악하게 변해 있었어요. 정숙은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태수가 정숙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를 따져? 정숙은 아픔에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도윤이 그 소리를 들었죠. 도윤의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참을성과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았죠. 정숙의 비명소리가 도윤의 마지막 이성을 자극한 것입니다. 태수는 여전히 정숙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정숙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거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아직 감지하지 못했어요. 도윤이 조용히 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 같은 위험한 기운이 도윤 주변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태수와 정숙은 여전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만 점차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에 둘 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부엌 문간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온화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손, 지금 당장 놓으십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정숙의 머리채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순간 태수의 눈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순한 양처럼 굴던 도윤이 갑자기 달라진 모습에 놀랐지만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태수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백수 주제에 나한테 명령해?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태수는 도윤을 얕보며 더욱 도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정숙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기며 도윤을 노려보았죠. 하지만 그 순간 정숙이 겁에 질린 눈빛으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도윤아. 그냥 참아. 정숙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로서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지금까지 도윤이 보여준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큰 충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정숙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도윤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도윤의 죄책감은 더욱 커졌죠. 태수는 정숙의 반응을 보고 기세등등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참으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정숙을 더욱 거칠게 밀쳤어요. 정숙이 벽에 부딪히며 하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도윤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죠. 도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정의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등 뒤에서는 마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헌병대장으로서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했던 그 시절의 자신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장롱 속에 보관된 헌병대장 계급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때는 명확했습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태수는 도윤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강한 척 연기했습니다. 뭐 어쩔 건데? 나한테 대들 거야? 도윤은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의 말투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전문가의 모습이었죠. 태수는 도윤의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가장인지 모르겠나?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확신이 없었어요. 도윤에게서 느껴지는 위압감이 예상보다 강했거든요. 평소 온순했던 도윤이 갑자기 보여주는 카리스마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두 남자 사이의 긴장감을 감지하고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둘 다 그만.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도윤과 태수는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었고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태수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군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도윤의 질문에 태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윤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취업도 못하는 백수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게 뭐 대단한가? 태수가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도윤에게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평범한 군 경험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거든요. 도윤의 자세, 눈빛, 그리고 말투 모든 것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반대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다만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을 말이죠. 도윤의 말에 담긴 의미를 태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도윤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까봐 걱정되었어요. 도윤아, 정말 괜찮아. 엄마는 괜찮다니까. 하지만 정숙의 어깨에 난 상처와 팔목의 멍자국이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좋아, 그럼 어쩔 건데? 태수가 도전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정숙에게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거든요. 정숙은 이런 아들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평소에 온순한 도윤이 아니라 강인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어쩌면 이것이 도윤의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의 대치 이후 며칠간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도윤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한 듯 평소보다 얌전하게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자존심은 그날 밤의 굴욕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더욱 커져만 갔어요. 특히 술을 마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도윤에 대한 적개심이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금요일 밤 태수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마시다가 또다시 도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집에서 빈둥거리는 놈이 감히 나한테 대든다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술 친구들도 태수의 편을 들어주며 그런 건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집에 들어선 태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태수의 거친 발걸음 소리를 듣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여보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태수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부엌 찬장을 발로 찼어요. 이 집은 도대체 누구 집이야? 태수의 고함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죠. 여보, 무슨 일이세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태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내가 이 집에서 무슨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 태수는 술김에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나? 정숙은 태수의 분노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번 일로 인해 태수의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진정하세요. 도윤이는 그냥. 하지만 정숙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태수가 또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냥이라고. 태수가 정숙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위험했고 주먹을 꽉 쥔 채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숙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뒤로 물러섰지만 부엌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정숙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안 들려? 정숙은 균형을 잃고 벽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정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폭력이었죠. 위층에서 이 소리를 들은 도윤이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태수는 여전히 분노에 찬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도윤이 황급히 정숙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숙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으세요? 도윤이 정숙을 부축하며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꽤 많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도윤은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하지만 태수가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그깟 것 때문에. 태수는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도윤을 노려보았어요. 내가 나한테 대든 게 이런 결과를 만든 거야. 태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윤을 탓했습니다. 이런 태수의 모습에 도윤의 분노가 극에 달했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정숙을 의자에 앉히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태수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제 정말 선을 넘으셨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차분함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뭐라고? 태수가 도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내가 언제? 태수는 뻔뻔하게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어요. 내 엄마가 실수로 넘어진 거지. 이런 태수의 거짓말에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태수는 도윤의 행동에 당황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도윤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머리 외상으로 출혈이 있는 환자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도윤은 정숙을 돌보았고 태수는 불안해하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웃들도 소란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체면이 깎일까봐 걱정했지만 이미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정숙은 간단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도윤은 의사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수는 도윤을 협박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집안은 끝장이야. 태수는 자신의 동네 인맥을 과시하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희 가족은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어.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그런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정숙을 돌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난 이마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더 일찍 행동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더 이상은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결심도 굳어졌죠. 정숙은 병원에서 돌아온 후 계속 도윤을 걱정했습니다. 도윤아, 너 때문에 일이 더 커질까봐 걱정이야. 하지만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는 참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도윤은 정숙의 이마에 붙인 거즈를 바꿔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를 보고 있자니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헌병대에서 복무하던 시절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들 말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현장들,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었죠. 엄마 아프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괜찮다며 웃으려 했지만 얼굴에 밴 고통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도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렸다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도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헌병대 시절의 추억들이 고이 모셔져 있었죠. 깃발 달린 군용 모자, 낡은 군번줄, 그리고 헌병대장 계급장까지. 도윤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각각의 물건들이 담고 있는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헌병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도윤은 부하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었어요. 우리의 임무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던 자신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인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군대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특히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선임의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였죠. 도윤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가해자를 엄중 처벌했습니다. 그때 피해자였던 부하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대장님 덕분에 살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신의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하며 참으라고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도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신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컸어요. 도윤은 계급장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헌병대장이라는 직책이 단순히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을 떠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신념을 실천해야 할 때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도윤은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왜 군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결과였죠. 그리고 지금 그 답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군번줄을 목에 걸어보았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얌전하게 지내면서 진짜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헌병대장 시절의 위엄과 카리스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자신감과 결단력이 되돌아왔습니다. 도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아래층에서는 정숙이 조용히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도윤이 걱정되어 자꾸 위층을 올려다보았죠.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도윤은 책상 위의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며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해야 할 때였어요. 군에서 배운 모든 것들, 지휘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을 지금 이 상황에 적용해야 했습니다. 헌병대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랍에서 헌병대 시절 받았던 표창장을 꺼냈습니다. 정의 구현에 앞장선 모범 헌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때 상급자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도윤 대장, 자네는 진정한 군인이야.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말이지. 이제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태수의 폭력을 막는 것이 자신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도윤은 일어나서 정숙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엄마. 도윤이 부르자 정숙이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정숙도 느낄 수 있었어요. 더욱 확고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도윤이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는 아무도 엄마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정숙은 아들의 진진한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동시에 든든함도 느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아들이 진정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도윤의 결심이 굳어진 지 이틀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수는 지난 며칠간의 굴욕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술로 분을 달래려 했지만 오히려 분노만 커져갔어요. 동네 술집에서 만난 친구들 역시 태수의 편을 들어주며 집에서 가장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며 부추겼습니다. 결국 태수는 이번만큼은 확실히 선을 긋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저녁 태수가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험악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태수의 발걸음 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위층 자신의 방에 있었지만 아래에서 풍겨오는 긴장감을 즉시 감지했어요. 여보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태수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정숙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보다 더욱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술에 취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난 며칠간 쌓인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가장인지 확실히 보여줘야겠어. 태수가 중얼거리며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태수는 정숙의 말을 듣지 않고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내 아들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나? 태수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어요. 오늘은 확실히 정리해주겠어. 정숙은 태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술기운까지 더해진 태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도윤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수와 정숙은 계단에서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그쪽을 바라보았죠. 도윤의 표정은 평소의 온화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뚜껑을 열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도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숙 역시 아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했어요. 상자 안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헌병대장 시절의 계급장이었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계급장을 보는 순간 태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헌병 때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도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위엄과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죠.
이게 뭐야? 태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도윤을 그저 취업도 못하는 백수로만 생각했는데 상자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들이었어요. 특히 헌병대장 계급장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사진을 들어 태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제 정체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대한민국 헌병대장 출신 김도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수는 정숙의 팔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진 속의 도윤은 수많은 부하들과 함께 서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각종 표창과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헌병대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상대로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말입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급장을 손에 들고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말씀드렸잖습니까? 헌병대장 출신이라고. 그리고 잠시 후 더욱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집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도윤의 말에 담긴 의미를 태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헌병대는 군 내부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는 부서였고, 헌병대장은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가정폭력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태수가 허세를 부려보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어요. 도윤은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헌병대에서 사용했던 수첩이었죠. 이 수첩에는 제가 처리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수첩을 펼쳐 보이자 거기에는 빼곡히 적힌 사건 번호들과 처리 결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만 해도 수십 건을 처리했죠. 도윤의 설명에 태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모든 가해자들은 예외 없이 법정에 섰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는 도윤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평소 동네에서 자랑하던 인맥이나 영향력 같은 것들이 헌병대장 출신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태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말이죠. 태수는 그제야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도윤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말투가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법이 응징할 겁니다. 도윤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정폭력 신고합니다. 태수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고스란히 법적 처벌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태수의 폭력을 견딜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도윤의 신고와 정숙의 상처,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까지 더해져 태수의 가정폭력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어요. 태수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정숙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죠. 마치 헌병대장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윤은 헌병대에서의 경험을 살려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변호사와 함께 법정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정숙의 의료 기록,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태수의 과거 전과 기록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태수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법정에서 도윤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으로 볼 때 이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사례입니다. 재판장에서 도윤의 경력이 공개되자 법정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헌병대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그의 증언에 더욱 큰 신빙성을 부여했어요. 태수의 변호인도 도윤의 전문성 앞에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태수는 법정에서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정숙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도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숙의 담담한 증언이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저와 제 아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도윤과 정숙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마다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도윤의 격려가 정숙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오자 정숙은 불안해했습니다. 과연 태수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엄마,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헌병대에서 배운 것이 그거예요. 도윤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태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정숙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지급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비록 실형은 아니었지만 태수가 다시는 어머니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법정을 나서며 정숙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 자리를 걸어온 줄 몰랐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무능했어.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태수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과거는 그만하세요.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정숙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태수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때였죠. 집에 도착하자 도윤은 먼저 태수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싶었어요. 정숙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정리 작업을 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모든 정리가 끝나자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도윤과 정숙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폭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도윤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덕분에 엄마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도윤은 숟가락을 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저야말로 죄송해요.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두 사람의 대화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헌병대 시절의 물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데 사용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도윤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도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참을 것도 없었어요. 아래층에서는 정숙이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차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 안에는 더 이상 폭력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평화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죠. 도윤은 어머니에게 내려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평화와 따뜻한 밥상,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되살아났어요. 도윤과 정숙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조용한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